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나와야 맞은데 세금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오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복잡하게 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이제 집 한 채만 사더라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전부 다 계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내가 1주택이었다면은 요만큼만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변화된 경우입니다. 일단 서울에 한 10억짜리 집을 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으면 딸려오는 세금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취득세죠. 이거는 명의가 바뀌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오는 보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고 이 집이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집을 판다 그러면은 1주택인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를 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세금 얼마 나오는지 살펴볼 거고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10억짜리, 즉 실거래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가정한다면은 해당 집의 공시가격은 7억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인 거죠. 이걸 알아야 보유세를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먼저 취득세죠. 취득 금액에 따라서 1주택이라면 1에서 3%입니다. 물론 2주택, 3주택, 4주택이 되면 최고 취득세가 12%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1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6억 이하면 1%, 6억에서 9억은 대략 한 2% 내외인데 이게 이제 취득가에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3억을 빼줘서 비율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9억 초과된 10억이니까 3%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이때 실거래가 즉 10억에 대해서 3% 적용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지방교육세 0.3%가 붙으면은 이제 3,300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일단 취득세 3,300만 원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취득세는 내가 한 번 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단독 명의로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방TV 절세 의신을 보고 공동 명의가 유리한다는 걸 알고 내가 이거를 공동 명의로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명의가 바뀌니까 취득세가 또 나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그냥 공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양도세를 위해서. 다음은 보유세를 볼 건데 보유세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재산세는 일단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약 18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공시가가 7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택수가 하나고 이때 주택의 공시가가 9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재산세 특례세율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0.05%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특례세율 적용하면 159만 원으로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표는 오르는데 특례세율로 결과값만 좀 약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특례세율 적용이 안 되거나 만약에 제한선인 9억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다음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서 공시가격 11억 이하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독명이라면. 공동명이라면 총 12억까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시기 전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종부세는 이 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과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계산 과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요. 위택스라는 곳에 가시면은 간편하게 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재산세가 지방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택스에 가서 제가 공시가격을 7억으로 집어넣어 보니까요. 184만 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159만 6천 원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죠. 나는 집을 사서 이 집에서 실거주하고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고 집값이 올랐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집값이 오르면은 보유세가 얼마만큼 오를 거냐 그거 궁금하시죠? 일단 집값이 상승을 하면은 해당 집값의 시세라는 게 있죠. 시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시세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오릅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지역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70% 정도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보유세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1주택 그리고 공시가격 9억 미치라면 특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이 공시가격이 9억을 넘었다. 그러면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 단독명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1억이 넘었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그 경우에도 종부세는 나오게 되겠죠.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오른 집값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냐 이걸 보시려면 2020년 11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심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 표를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산 집이 시가 10억짜리 아닙니까? 시가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현재 정부 예상대로라면은요. 2027년에는 90%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 집이 10억에서 쭉 가서 2027년에 10억으로 됐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은 처음에 7억이었잖아요. 70%. 그렇지만 집값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9억으로 맞춰버리겠다는 겁니다. 90%로. 그러면 이 집값이 10억에서 더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가격의 90%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이게 세부담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집값 10억에 샀는데 15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현실화율을 90%라고 하면요. 15억 곱하기 0.9를 하면 약 13.5억이 공시가격이 됩니다. 그럼 13.5억에 대해서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 거냐? 159만 원에서 대략 42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159만 원 자체는 이미 특례세율을 받아서 원래 180, 약 200만 원 정도인데 살짝 낮아진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상태로 특례세율을 받지 못하고 다시 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체감을 하게 되죠. 종부세 해당 없었죠. 안 냈었죠. 그런데 이제 다 내죠. 왜냐하면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 11억까지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13.5억이면 초과되는 2억 5천에 대해서 대략 한 64만 8천 원 정도 나오고요.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토탈 12억까지는 빠지기 때문에 두 명인 경우에 한 5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은 보유세 모의계산 하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13.5억일 때 이 왼쪽에 있는 게 단독명입니다. 그러면 11억까지가 이렇게 종부세가 빠지는 거고 그러면 토탈 64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억씩 빠지기 때문에 대략 한 25만 원 정도가 나와서 두 명 거를 합치면 한 51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하게 됐죠. 그렇지만 만약에 단독명의이면서 연세가 좀 많고 오래 갖고 계신 경우에는 추가세 공제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 양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도세는 이 집을 팔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면 세금 없습니다. 그냥 보유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세 낼만 하고 특별히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보유세 둘만 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한번 해서 사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우리 좀 전에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고 했죠. 15억에 오른 집을 내가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세대 기준으로. 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면 2년 거주.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그냥 단순히 보유. 그러면은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나와야 맞은데 세금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 황당하죠. 아니 비과세라는데 왜 세금이 나올까? 이거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일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내라는 정책 목적상 그러는데 이 경우에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이 조만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제가 기준을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 집이 10억인데 15억으로 됐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과세라면은요 12억 초과분 즉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전부 다 3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비율로 좀 따져줘야 됩니다. 좀 어렵죠. 15억에 매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 12억을 초과했으므로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법이 개정됐다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도 차익 3억입니다. 그냥 3억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는 일반 과세고요. 이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양도 차익 3억에 대해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이 12억이죠. 그 12억을 분모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12억을 초과되는 금액 15억에 팔았죠. 그래서 15에서 12를 뺀 3억.
그래서 3억 곱하기 12분의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0.755억이 됩니다. 그럴 리 없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를 안 했다. 그럼 기준점이 9억으로 바뀌는 거죠.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 3억에다가 곱하기 기준점이 되는 9가 분모로 오고 9억 초과되는 금액이 6이지 않습니까? 3억 곱하기 9분의 6 하면은 2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우리는 법이 통과된다고 보고 0.75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장특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저는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어서 8% 다 채워서 40%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통과되면 7,500만 원에 대해서 약 600만 원 정도, 법이 통과 안 되면은 2억에 대해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10억에 집을 사서 15억에 팔았는데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대략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밑으로 세금 내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라는 게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취지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점을 올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통과가 되고 나서 나중에 취득한 1주택자들은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투공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최대 80% 받을 수 있던 거를 50%까지 줄여버려요. 1주택자, 실거주자를 보호한다고 계속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양도 차익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투공을 줄인다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을 사실 분들은 어차피 살려고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이게 15억으로 된다. 취득세 3,300만 원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거고요. 보유세, 재산세는 159만 원에서 426만 원까지 매년 내는 겁니다. 종부세는 51만 원에서 64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12억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다고 가정하고 약 600에서 3천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동명의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경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주택자이신 분들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죠. 뭐든지 대략적으로 아시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산도 좀 해보시고 꼼꼼히 알아보신다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걸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그리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할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본인 의사결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를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